현재 저희 병원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인데 한 800병상 정도 되고요. 직원 수는 정직원이 한 350명, 비정규직까지 하면 한 500명까지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병원이 아니었고요. 작게 시작했던 게 천만 원 들고 병원 시작했던 게 한 13년, 지금 됐죠. 한 15년 정도 해가는데 지금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2년 반 전에 300대 병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직계 추계를 해보니까 한 400명 정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말씀드리고요. 요양병원이라 하면 흔히 나쁜 병원이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하고 냄새나고 환자 묻고 기저귀 채우고 환자 인근을 학업한다는 게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양병원 하면 다 나쁜 병원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이 조동 케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서비스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환자를 묻지 않아요. 기저귀 채우지 않고요. 냄새 없게 하고 욕창 안 생기게 하고 와상도 없게 하고 이게 결국 환자 위주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들어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가능하게 했던 게 감사하는 경영이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는 것이. 이걸 의료계에는 저희가 포스코하고 삼성 중공을 사던 이야기였는데 이걸 의료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모델이 서울 아산병원을 거쳐가지고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문화에 시켜서 되는 날인 이 긍정의 문화를 심고 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존중결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입원했던 환자분은 한 분이에요. 저희가 우리 간호사 한 분 차였거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옆에 할아버지는 못 주무세요. 과거에 저희가 5년 전에 조동케 하기 아닐 때는 이분 다리를 묶었어요. 여기 발목 자리가 까만 게 묶여서 왔던 거예요. 저희 병원 올 때 팔짱에 멍이 들어왔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조동케 하지 않을 때 이 환자 다리를 묶었고 지금도 가슴 묶어놨어요. 다리 묶었고 신경 안정제를 써요. 아티바이라든지 이거 쓰면 보통 3일 정도는 이렇게 편안하게 갑니다. 근데 3일도 안정이 안 되면 일주일 정도 써요. 일주일 안 되면 우리가 2주까지 쓰게 돼요. 문제는 2주 정도 약물을 쓰게 되면 이 환자는 침상에서 못 내려와요. 계속 대소변을 받아내요. 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추운 가을, 겨울이 오면 독감이 오게 되고 폐렴폐렴증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이게 한국 노인의료의 현장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5년 전에 저희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서 이 조동케어 시작했을 때 저 케이스 발표에 올라왔던 사례였습니다. 처음 6개월을 지났을 때 이 환자가 안 묻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간호사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분들이 주무셔야 되니까 휠체어에 태워서 간호사실에 데려다 놨습니다. 이 손짓하는 장면은 뭐냐면 이년아 저년아 욕하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욕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면 병실에 데려다 놨어요. 이걸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환자가 안정이 됐습니다. 치료에 협조적으로 바뀌었고요.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뇌출혈이 오셨던 마비가 있었던 분이세요. 서기 시작하고요. 걷기 시작하죠. 이제 워커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축이 조금 필요해요. 이제 스스로 걸어서 가요. 이 환자분은 2달 만에 이렇게 해서 퇴원해서 집에 가셨어요. 이런 사례가 저희 병원에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조동케어 아무리 말해도 필요가 없고요. 이 환자분한테 이 사무기 타임 운동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환자 묻지 않았고요. 기저귀 안 채웠어요. 욕창 안 생겼고 와상도 없었어요. 냄새 당연히 없었고요. 결국 저희 병원에도 일본에서 했던 이 조동케어가 과연 시골이 서울도 아닌 시골에서 총구석에서 이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희 직원들도 불안해했었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만에 나온 3개월 지나서 치료 끝나서 6개월 만에 영상이에요. 저희 케이스가 올린 영상인데 이 영상 하나가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게 조동케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가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히 공식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여러 가지 영상하고 1시간 반짜리 이 PPT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직원들 지쳐가요. 힘들어요. 왜 우리는 환자 묶어야 돼요? 왜 우리 인생 체험 안 돼요? 간호사들이 퇴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전국에 1,500개 요양병원 중 졸업한 한 병원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받았어요. 그게 행복 나눔 인력도 감사 나눔의 경우였어요. 5가지 감사를 쓰고 한 달에 2가지 독서를 책을 읽고 하루에 1가지 선행을 한다는 거였어요. 5가지 감사를 쓰니까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장애를 가진 딸아이가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 애가 아버지한테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다리만 불편하게 나아져서 감사한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직원들한테 400원 다 사서 나눠주면서 우리 감사 경쟁을 하자고 그랬어요. 직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키워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해보고 하기 싫으면 간두자 그랬는 게 지금까지 5년 동안 잘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계에서는 최초의 모델이 됐었고요. 이 직원들 긍정 말고 지금 저런 케이스 말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한번 와보시면 저희 병원 직원들 표정을 보시면 우리 일반 동기분들은 저희 병원에 몇 분 오셨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 전부 놀라는 게 저희들 직원들 표정을 봐요. 제가 월급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도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원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착한 근성을 이끌어내주는 것들이 그게 감사 나눔이었고요.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폭발시켜서 직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굉장히 제가 했던 일이에요. 결국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1차 야산병원 처음에 갔을 때 500명 정도 왔었고요. 두 번째 갔을 때 한 700명 정도 왔었고요. 요즘까지 다 참여했었습니다. 이게 시골 요양병원 이사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산병원보다 감사 나눔이 1년 반이 빨랐습니다. 저희 사례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 저희 걸 도입을 했었고 이게 많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활병원 처음 만들고 아산병원 처음 갔을 때는 잡상인 취급당했어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병원 알리려고 대외 협력부에 제가 이 팜플렛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다 보니까 병원 이사인지 모르고 일반 직원인 줄 알고 저거 두고 가라 그래요. 정말 몸에가 좀 늦겠는데 그래도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놔두고 왔었거든요. 그때 한 달 뒤에 다시 가니까 앉으시라고 커피 드시라고. 그 병원에 정확하게 1년 반 뒤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산병원이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서울 최고의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금방 받아들이고 확장시키는 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열심히 해서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병원 이사장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요. 제가 돈 1,000만 들고 병원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뒤에 5억짜리 병원을 지었어요. 이게 정형가였어요. 망해가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1년 반 뒤에 다시 이제 노인으로 나가서 협병원을 짓게 돼요. 돈이 없었고요. 굉장히 아버지 가난하셨고 농부셨고 제 나이 때 호롱불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성공했던 원리는 이 작은 원리가 있어요. 작게 도전하고 실행하고 작게 성공하고 이 파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를 목표로 해서 한 가지 이루면 파생 효과라 이거예요. 2가지, 3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파생 효과가 또 다른 도전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삶을 만들어주게 돼요. 결국은 성공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뭐가요?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직원들은 다 안 돼요. 우리 직원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그게 이 습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반복해서 만들어진 거였고요. 이 파생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24살 때 학비 벌려고 노가다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했었습니다. 방학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 250만 원 빚 갚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학비를 벌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일도 못한 우리 현장 대리가 있었어요.
내보다 한 살 많았어요. 일도 못해요. 근데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아요. 직급도 높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기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 했는데 바로 3학년 때 낮에는 전공 공부를 하고 밤에 공과학은 정기학원에 수강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국가 라이센스죠. 문제는 이 라이센스가 활동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됐고요. 24살의 나이에 내 모든 걸 투입해가지고 6개월 만에 이뤄낸 첫 석방물이었어요. 이 도전이 남다른 삶을 살겠다고 꿈을 꾸게 돼요. 그게 대학교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하게 돼요. 석사 과정 때 만났던 동기 선생님이 병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병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처음 들었고 그걸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원 안 갔으면 이 선수 어떻게 만났을까요? 못 만났거든요. 그게 결국은 1년 반 뒤에 제가 학교의 꿈은 외래 교수, 겸임 교수만 하고 그 다음에 천만 들고 병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평을 하려고 5억짜리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서 우리 오빈 대표가 취임됩니다. 망해가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노인병원을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게 됐죠. 그 다음에 복수병원을 경매로 제가 120억짜리를 92년 인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33살 때 병원 이사장이 됐고 38세 때 자산 300억대 병원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청년상 정도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성장 경향이었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0억대 되고 병원이 3개쯤 되니까 제가 개인병원 처음 할 때 월 1,000만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정형외과 할 때 한 달 4천만 수익이 났어요. 병원 처음 할 때 한 달 1억 수익이 났어요. 병원 3개 하다 보니까 3억, 4억까지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직원 수가 많아져요. 일이 많아져요. 그게 행복이다. 돈이라는 게 많이 벌어보면 크게 벌어봐도 큰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양적인 성장을 멈추고 그때 조롱킹을 하게 됐어요. 환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자. 병원 수입을 줄여서라도 내 클라이언트, 내 고객인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내 내부 고객인 내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을 증진시켜주는 것들이 감사하는 경영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결정을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한 달에 감변 적자가 1억씩 났습니다. 한 달에 수익이 3, 4억씩 나는 게 30% 이상 수익이 급감을 했어요. 좋은 서비스 하니까 사람이 많이 써야 돼요. 수가적으로 보상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만 환자들한테는 좋은 병원이 됐어요. 직원들한테는 이때까지는 요양병원 다닌다고 머리 긁으면서 쪽팔려서 요양병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요양병원 다니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 저희 직원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요양병원에 다니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장 경영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치 경영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순환 돼서 수익이 돼서 돌아옵니다. 비록 예천 감독이 시골에 있지만 저희 병원 들어오시면 예약해야 돼요. 공실이 없어요. 여기 앉아 놀리거든요. 그런데 다 성공만 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 15년 동안 많이 힘들었던 위기상황이 몇 번 오게 됩니다. 이 두 분이라는 게 제가 위기상황이 왔을 때 결국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구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인맥관리예요. 저는 내가 14년, 15년 전쯤 사업하면서 뭐 복지부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어느 부처에 있든 간에 지금 제가 어떤 위기상황이 되면 지금 제 앞에 5시간 안에 다 뛰어올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 재산이 없어요. 그때까지 병원에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도 전세 살아요. 안 믿기시죠? 병원 자산 한 300억, 400억 돼요. 개인 재산이 개털이에요. 누구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자산도 물리라고 6.15 갑시다의 김성 회장께서 월급을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제 고객이었습니다. 저한테 치료받던 환자였어요. 제가 물리치료할 직접 할 때 저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물리치료 출신이었어요. 가난한 집이었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치료받던 분이었어요. 망해가는 정형외과를 5억에 제가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5억을 정부권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개인한테 빌릴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 집 어른들 농사 짓는 거 다 팔아도 1억이 안 돼요. 근데 그 1억을 밖에 없는 자산에서 어떻게 5억짜리 빌려요? 제가 이제 33살밖에 안 됐고 31살에 병원 시작해요. 33살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생님, 자녀가 이때까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고, 이분이 저희 의사님 남편이에요. 국립안동대 교수님이셨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5억을 다 까만들었더니 열심히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자기 퇴직금 납부를 해갖고 은행에 가서 돈 8천만 원 찾아가고 저한테 주셨어요.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해줄 분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모티베이션 삼아서, 이걸 동기부여 삼아서 그때부터 제가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기업에 다니는 SK 다니는 친구, SK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처음부터 돈 빌려 소리 안 했어요. 제 사업 플랜 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3천만 원, 5천만 다 빌려가지고 제가 결국은 중도금 받고 보호자 병원 인수를 해서 한 달 반 만에 정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적자 500만 원짜리를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그냥 플러스 3천만 원을 만들게 돼요. 이분은 누구냐면 저희 원장님이세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외과 의사시고 안동병원 원장 20년 하셨습니다. 도지사의 오른팔이셨고 복지부 장관도 막 만나시는 분이에요. 검찰, 경찰 다 했어요. 제가 옛날에 병원 할 때는 내부 외부 활동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외부 활동 다 하세요. 이분 어떻게 만나고요? 법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억울한 당해서 조정당했을 때, 제가 피소됐을 때 제가 쓴 돈 아니에요. 남의 돈 물려주게 됐어요. 그때 조정면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묻고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한테 걸리면 내가까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법이란 것은 시간과 돈이었으면 법정에는 지니까 앞으로 예천 가서 열심히 할 생각을 해라. 그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그 인연을 해서 먼지센터 찾아가 뵙고 인사하면서 MB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분이 평통회장을 했고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동원전 퇴직을 하고 제 집으로 오셨어요. 이거 말고도, 이런 분들 말고도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맥들인데 어설프게 하는 인맥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위기상에 빠졌을 때 자결같이 뛰어와서 그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그분이 정말 내 인격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위기 상황을 많이 극복을 해왔고요.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B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120억짜리 90억이 인수를 하는데요. 이 인수를 하는데 이 병원이 뭐냐면 이 건물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게 하나 2차, 하나 1차예요. 경매,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 있으시죠? 경매를 싸게 잡으려고 경매를 잡잖아요. 골치 아픈 건데. 제가 한 건물을 1차에 잡았습니다. 경매는 2010년도 당시에 옆에서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걸 1차로 잡는데 문제는 2차에 잡으면 제가 개인 돈을 안 빌려도 돼요. 근데 이걸 1차에 잡다 보니까 개인 부담을 4억을 더 빌렸어야 돼요. 그래서 2억은 확실한 데서 말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나오지, 2억이. 약간 10%, 20% 불안한 구석이 있었어요. 문제는 경매 확인할 때에서 하루 전날 이 돈이 안 들어오면 경매 입찰 취소되면 저는 아웃돼요. 아웃지가 돈이 있으면 빌리면 돼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없어지면 그냥 그런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비카드를 2개, 3개씩 가져갔어요. 2억이 필요했지만 그 2억 이상의 4억, 6억까지 돈을 스파로 다 마련해놨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제 지난 선배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공무원들 데리고 바로 은행 가면요. 공무원 신분증하고 연말소득 정산 내역서 들으면 마이너스 1억 대출돼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스페어 카드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인맥 관리죠. 뭐 공무원이 뭔 돈이 있다고요. 진짜 급하면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서 예비카드를 제가 3개, 4개를 가져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병원을 인수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게 전부 제일 유명한 병원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있는데 오늘 아침 안동에 비가 왔습니다. 보통 비가 오면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비가 오면 아침에 운동 안 하시잖아요. 비 오니까 내일 하시고 이렇게 하죠.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때 플랜 B, C가 있어야 돼. 비가 오면 어디 가야 돼? 지하주차장을 걸어야지. 지하주차장 안 되면 계단을 걸어야 돼. 비 와서 못하고 더워서부터 추워서 못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게 작은 생활 습관이죠. 이게 플랜 B, C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김수호 회장님이 80페이지에 생각 비밀에 미쳤다고 도전, 미쳤다는 이야기 몇 번 들어봤냐 그래요. 미쳤다는 이야기 몇 번 들어봤냐. 몇 번 많이 들으셨어요. 여기 오셨던 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책도 불광불급인데요. 저는 사실 미쳤다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게 처음에 2003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쓰러져가고 망해가는 병원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없고요.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75세였어요. 왜 젊은 선생님하고 제가 투자해서 같이 안 했냐면요. 젊은 선생님들 병원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능력 없고 인테리어 안 되고 엑스레이도 없는 곳에 누가 봐도 내 능력인 곳을 잡았어요. 망해가는 병원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가라앉아 받아가지고 보험 사기로 검찰 조사 받아가지고 그냥 무너지던 병원이었어요. 이거 왜 인수했냐? 인수할 때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망한 병원 왜 인수하냐? 망한 원인을 아니까 인수했어요. 어떻게 했는 걸 잘 아니까 인수하는 거예요. 이 병원 왜 인수했냐? 왜 경비를 1차에 받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병원이 안동에 빗대 자리에 저희가 병원 한 개 운영할 때 자산이 50억밖에 안 됐어요. 그때 안동에 자산 1,000억, 1,500억짜리 병원들이 매제들이 있었어요. 급성이 병원들이 1,000병상, 1,500병상 쟤들이 다 경쟁 자리였습니다. 건물 2개가 있는데 한 개를 만약에 경쟁한테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 제가 2차에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3차 보던 게 룰이었어요. 이 2차에 들어가면 다른 것도 제가 2차에 대한 거를 공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숫자 싸움이에요. 문제는 한 동의 건물을 내 경쟁자한테 뺏겨버리면 평생을 싸워야 해요. 그래서 그 후환을 없애려고 12억 더 주고 그냥 2차에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돈 못 내고 다 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아있습니다. 병원 잘 살려가지고요. 제가 이거 인수하고 나서 저희 병원 바로 옆에 터미널이 왔고요. KTX 역사가 지정됐습니다. 내년에 KTX 오픈됩니다. 제가 38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평당 200만 원. 병원이 막 녹아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수급이 막 끼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책을 묶어놓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했던 병원들이 자산가가, 부동산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어요. 제가 8만 원에 샀던 땅이 지금 80만 원 하고요. 저는 부동산 몰라요. 그냥 내 병원 때문에 했던 것들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렇게 많은 극복을 해서 행복했죠. 성장 요인도 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치 경영이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수익은 덜 벌어요. 병원 수익은 예전부터 줄었어요. 대신에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요. 제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의 수익에 제 조직의 수평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속성장의 비결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올 4월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김승호 회장님 강의 드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김승호 회장님 여기 오셨을 거예요. 제가 김승호 회장님 그 스노우폭스를 확인하려고 4월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지속성장이라는 것을. 지속성장이라는 게 회장님이 7개 회사를 하는데도 그 대표자격이 따로 있고 본인은 나가지 않아도 그 회사는 연간 20% 30% 지속성장을 해요.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이론을 알겠어요.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내가 안 가봤고 회장님 집에 안 가봤고 회사에 안 가봤고 그 시스템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는 돼요. 머리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자든 누구든 궁금한 거 있으면 책성 사람들 거의 다 만나봅니다. 여기서 지속성장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병원도요. 저희 병원도 이렇게 가치 경영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 경영을 사무이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자가 났어요. 처음에는 사업 수익이 나는 게 예고로 줄었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공실률이 없어져요. 대기 한 장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간병비 적자가 그만큼 많이 났어요. 이제 간병비 안 깎아줘도 고객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으로 돌아와요. 이게 3년 정도 걸렸어요. 이게 다시 원상태를 지금 회복하고 있고 이게 1년 더 가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호 회장님은 외식업에서 지속성장이라는 걸 자율경영체제로 이뤄내실 거거든요. 자율스럽게. 저희 병원은 제가 보니까 이 나눔을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올리게 되고 직원들 만족 서비스를 올리게 되니까 직원들이 퇴사율이 떨어졌고 직원들이 안정적이 됐어요. 좋은 직원들이 많이 와요.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공실률이 없어요. 결국 이게 선순환되어서 저희 병원이 지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팁으로 배웠던 거는 여기에다가 이 가치 경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병원이 지속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김승호 회장님 같이 권한을 양분
부분에서 자율경영 체제를 더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걸 미국에서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권한을 우리 지금은 제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수술할 수 있게 핵심 인재들한테 제 권한을 양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 성장 경영과 가치 경영들을 해왔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성공하신 분도 있고요. 성공 안 하신 분도 있고 아마 큰 성공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래서 성공을 했다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던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속 성장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각 병원당, 업종당, 각 여러 업종당 시스템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는 지속 경영에 대한, 지속 성장에 대한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시키면 지금 김송 회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속 성장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위기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분 동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듣는 동안에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쪽쪽 그냥 듣고 여기 질문 몇 개만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받아보도록 할 텐데 자기 질문 있다 하시는 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으신데 저기 우리 저 끝에 저희 대표님 마이크 좀 빠르게 좀 갖다 주세요. 예. 네, 아까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을 그냥 바로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반짝이 안 오고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셨는지 좀 막 빚이었잖아요. 다 빚이었는데요. 10억을 안 아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예천의 경동양병원이 한 달에 수익 1억이 날 때였어요. 그러면 12개월이면 12억이면 1년 고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12억을 아끼려고 잘못하다 보면 이게 평생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했더니 돈 아까운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저는 이건 있어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1년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뭔가를 던지고 투자를 할 때 제가 우리 병원 프리미엄 병동에 제가 30억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에 대한민국에 딱 2개 있는 프리미엄 병동을 만들어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보고 과연 이게 촌에서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촌에서 되겠냐 하니까 제가 그걸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간병비 제대로 못 내는 분들한테 병실료를 다시 세포레이트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수익성 사업이 안 했던 거예요. 자체 내의 사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30억을 사실 병원 새로 지어도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그 책 작년에 제가 봤거든요. 보고 저희 실장님이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DAD 갖고 오셨나 봐요. 그리고 거기 뭐 대표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만두셨어요. 그 선물만 주는데. 근데 거기를 읽게 됐는데 저 너무 신기했어요. 돈을 말을 해갖고 빌리시잖아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뭐 방법이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뭐 8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노하우는 어떤 거였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이때까지의 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100만이 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맥 관리라는 게 어느 날 한꺼번에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열심히 살고 남 속에 살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맥이 없고 스펙이 없고 학력이 없고 재력이 없다 뿐이지 내 주위에는 권력이 있거나 재벌이 있거나 여러 분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활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히 술 한 잔 더 사주고 술 한 잔 더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하면 그분들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 우리 말 흑수저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받고 살았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자기는 꼭 해야 된다. 우리 QMC님 일어나셨네. 이제 술에서 깨셔서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우선 책 너무 잘 읽었고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람 덕분에 또 많은 것을 이루고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의 특징을 보면 김승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내가 받았던 거를 또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께 나누어야겠다는 철학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이윤환 대표님 찾아오시고 뵙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윤환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저희 병원 공식 배치마킹 데이가 있습니다. 그날은 아까 그렇지 아무나 다 신청하시면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되고요. 다 오실 수 있고요. 제가 사람을 가려 만나지는 않고요. 그 공식 배치마킹 데이 때 오시면 제가 이 1시간 반 PPT하고 라운딩도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 역시도 일본에 가서 존켜 처음 보임할 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매번 손님들이 오니까 그렇다고 손님들 온다고 뭐 더 잘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대신에 평상시 하는 것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많은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전혀 없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둘째 주 수요일에 저희 병원에 전화하시면 기획실에서 그 접수를 받거든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모여서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더 귀한 얘기는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야 지금 왜 어떤 것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먼저 그 책은 못 읽어봤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요양원도 많이 가게 되고 지금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게 가치 경영하시면서 왜냐면 우리 부모의 모습도 항상 걱정하고 저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상업적으로만 여러 가지 지어지고 생기는 것보다가 지금 너무 이제 그 알게 되고 해서 아직 책은 못 봤지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부모를 저희가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강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이제 생각 드는 건 저희 그 나라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퍼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하시면 생각하는 그게 이제 제가 뭐 복지부 회의나 저도 협회를 제가 뭐 기획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복지부하고 이런 것들 저희 병원들이 제가 저렇게 하는 병원이 전국에 10개가 안 돼요. 왜 10개밖에 안 될까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돼요. 다른 분들이 내 수익을 줄여서 좋은 서비스 하겠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돈 벌려고 수익 내려고 병원 하는 거지 자기 수익 까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게 가장 원인이 뭐냐면 저희도 간병비 적자가 한 달에 1억씩 난다고 했잖아요. 간병비가 보험이 되면 돼요. 그래서 복지부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4년 전부터 보험해야 된다고 계속 복지부 이야기해서 안 돼서 청와대도 찾아가고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일자리 위원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가 되면요. 간병급여가 되면 지금은 시골에 지방에 가보세요. 병원을 서비스를 좋은 곳을 시설이 좋은 곳 서비스 좋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을 찾냐면요. 니네 얼마 내? 엄마 아빠 얼마 내고 있어? 100만 원 내. 내가 80만 원 해줄게. 80만 원 내? 50만 원 해줄게. 엄마 거기 아버지 같이 와. 5+1 아버지 공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서비스가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격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은 개판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묵고 기저귀 채고 서비스 자꾸 질 하향 평준화 돼가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병 급여를 해야 돼요. 재정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재정을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왜 안 되냐면요. 내실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런 태도 자체가 결국은 잘 안 되고요. 잘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국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슈가 되게 되면 한번 바람을 타고 한번 촥 하게 되면 간병보험 되면요. 서울, 대구, 안동, 청주, 전라도 저희 병원에 사실 전국에서 다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 병원까지 왜 오실까요? 지역에 그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격이 똑같아지면 지금 싸게 드리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병원은 한자 안 먹습니다. 저희는 기저귀 안 채워요. 저희 병원 욕창 없어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한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간병보험이 되면 국가적으로 이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길 거예요. 곧 될 것 같아요. 희망적이다. 야,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